한국은 충격적인 비밀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 사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반한 감정에 휩싸였다는 태국은 한국에 관한 영상이 퍼진 이후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가졌던 기존의 인식이 한순간에 뒤집혔다는데요. 도대체 그 영상은 어떤 내용이길래 7천만 태국인들이 충격을 받은 것일까요? 지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의 한 호텔에서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는 수린입니다. 올해로 이 일을 한 지 10년이 넘었네요.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랜 시간 호텔업계에 몸담을 줄은 몰랐어요. 많은 외국인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멋진 경험을 하도록 돕는 일이 참 보람 있더라고요. 특히 한국 손님들과의 인연이 많았죠. 한때는 한국 관광객이 우리 호텔에 가장 많이 찾아왔고 저 역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K-팝도 좋아했고요. 그래서 한국 손님들을 맞이할 때면 더 반가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 제가 기억하는 손님 한 분이 계신데 지금도 그분과의 에피소드를 떠올리면 미소가 지어져요. 그때는 어느 여름이었어요. 한국에서 가족여행을 온 손님이었는데 체크인할 때부터 참 예의 바르고 친절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족의 아이가 여행 중에 갑자기 열이 나서 부모님이 굉장히 당황하셨죠. 제가 바로 근처 병원을 알아봐드리고 통역도 도와드렸어요. 그 손님은 연신 감사하다며 저에게 립밤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그분은 한국에서 사온 거라며 태국 날씨에 잘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건조하시면 써보세요라고 하시며 제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 작은 립밤 하나였지만 진심이 느껴져서 참 따뜻했죠. 손님께서 수린 매니저님, 정말 감사합니다. 태국에 올 때마다 잊지 못할 것 같아요라며 미소 지으셨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또 다른 손님은 저희 호텔에 매년 찾아오시는 분이었어요.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방콕에 출장으로 자주 오셨죠. 그분은 항상 저희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잊지 않으셨고 간단한 선물을 주시곤 했어요. 한 번은 저에게도 한국에서 유명한 차 세트를 주셨는데 그 차를 마실 때마다 그분의 배려심이 떠올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런 작지만 의미 있는 경험들이 한국 손님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느낀 따뜻함입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오신 단체 손님들을 맞이할 때였어요. 보통 단체 손님들은 요구사항이 많거나 시끄럽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 오신 한국 손님들은 오히려 너무 조용하고 호텔 내 규칙도 잘 지켜주셨어요. 체크아웃할 때도 방을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가셔서 저희 청소 담당 직원이 감동을 받았을 정도였죠. 그분들은 태국이 너무 좋았다며 다음에도 꼭 다시 오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한국 손님들과의 기억들은 저에게 여전히 따뜻하고 긍정적인 추억들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한 번 직접 한국을 여행해 본 적이 있어요. 호텔에서 일하다 보면 늘 한국 손님들이 참 친절하고 세련됐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게 정말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그런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 시간을 내서 한국을 여행하게 되었죠. 한국에 입국하면서 제가 경험한 인천국제공항의 특별한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들었던 것처럼 인천공항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로봇 안내 시스템이었어요. 공항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같은 여러 언어를 지원해서 저도 영어로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을 때 로봇이 다가와 친절하게 도와줬는데 그냥 지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면서 직접 길을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와, 한국은 듣던 대로 정말 미래에 온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건 다국어 통역 서비스였어요.
다양한 언어로 공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곳곳에 설치된 통역 기계가 정말 편리했죠. 태국어는 지원되지 않았지만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다양한 언어가 제공되어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문제없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한국어를 못하는 여행자들에게도 언어 장벽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세심하게 준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화물 추적 시스템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 짐이 어디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짐이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로 이동 중인지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 덕분에 공항에서 오랜 시간 기다릴 필요가 없었죠. 이 시스템 덕분에 한국에 첫 발을 디디면서부터 안심하고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천공항에서 빠르게 나오자마자 제가 향한 첫 식당은 김치찌개로 유명한 작은 가게였어요. 사실 김치찌개라는 음식은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보긴 했지만 실제로 먹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메뉴를 보고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주문을 잘못해서 김치찜이 나왔거든요. 너무 배가 고팠던 저는 일단 먹기 시작했는데 고기와 김치의 조합이 정말 입안에서 녹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제가 김치찌개라고 착각한 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식사를 다 하고 나서 가게 주인 아주머니께서 다음엔 꼭 김치찌개도 드셔보세요라고 말씀하시길래 그제야 이게 찜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김치찜 전문가가 되었다고 농담을 하곤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장소는 한강이에요. 특히 밤에 한강변을 걷는 시간이 저에게는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한국은 밤이 되면 불빛이 강을 비추며 정말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지는데요. 그날도 강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음식을 나눠 먹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분위기에 끌려 근처 편의점에서 즉석 라면을 사서 먹었어요. 한강에서 직접 끓인 라면을 먹는다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밤바람을 맞으며 따뜻한 라면을 한 입 먹는 순간 서울이라는 도시의 여유로움과 활기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그때 문득 이렇게 아름다운 강이 있는 도시는 참 드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강에서의 경험을 마친 후 호텔로 돌아가던 길에 우연히 만난 택시 기사님과도 특별한 추억이 있어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제게 영어로 어디서 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태국에서 왔다고 하니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배운 한국어를 최대한 떠올리며 대화를 이어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사님이 웃으시더니 정말 한국말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분은 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소개해 주셨고 제가 내릴 때는 다음에도 꼭 한국에 와서 라면 먹으세요. 라며 밝게 인사해 주셨죠. 그 따뜻한 인사 덕분에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제가 일하는 호텔에 오시는 친절한 한국 손님들이 특별한 분들만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실제로 한국에 가보니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정말 친절하고 세련된 분들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작은 실수에도 웃음으로 받아주는 그들의 따뜻함에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또 다른 시각을 열어주었고 그 이후로 저는 한국인 손님들을 맞이할 때마다 그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더 커졌답니다. 제가 한국을 여행하며 느꼈던 그 따뜻함과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인천공항에서부터 시작해 한국인들의 친절한 모습, 맛있는 음식, 그리고 한국의 세련된 문화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죠. 그래서인지 지금 태국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반한 감정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참 복잡해요. 사실 저는 호텔에서 일하면서 늘 친절한 한국인 손님들을 많이 맞이했어요.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반한 감정이 확산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게 실감 나지 않았어요. 한국과 우리 태국이 이렇게도 가까운 사이인데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하고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로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특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나 댓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태국인들이 받는 대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한국은 우리를 필요로 할 때만 쓰고 버린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중 일부는 한국의 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많은 태국 사람들이 입국을 거부당한 경험에서 비롯된 거예요. 저도 이 문제를 이해는 해요. 불법 체류 문제가 커지면서 한국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취한 걸요. 하지만 그로 인해 많은 태국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 제 주변에서도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친구들과 얘기를 나눌 때도 한국은 이제 가고 싶지 않다거나 우리도 한국인을 거부해야 한다는 말을 종종 듣곤 해요. 그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한때 한국을 사랑하고 그곳에서 따뜻한 추억을 쌓았던 저로서는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우리 호텔에서도 한국 손님들이 예전보다 줄어들었어요. 한국 손님들이 많이 찾던 시절에 비해 지금은 훨씬 조용해졌죠. 예전에는 한국 손님들 덕분에 늘 활기찼던 호텔이었는데 이제는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두고 괜찮아. 이제는 중국 손님들을 더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듣곤 하는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한국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우리나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은 저로서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해요.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텐데 이대로 우리나라와 한국이 멀어져만 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느꼈던 한국의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제가 일하는 호텔은 이제 중국인 손님들로 가득 차 있어요. 태국 정부가 외교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호텔도 이제 예전처럼 한국인 손님보다 중국인 손님들이 더 많아졌죠. 한국인 손님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그 빈자리를 중국인 손님들이 채운 셈이에요. 그런데 이 변화가 저와 동료들에게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중국인 손님들이 많아지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호텔 수익 면에서는 확실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손님이 많으면 일할 기회도 더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점점 중국인 손님들의 비매너적인 행동들이 늘어나면서 저와 제 동료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였죠. 그날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체크인 시간에 맞춰 수십 명의 손님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로비가 정말 북새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중 한 손님이 체크인을 하면서 저희 직원에게 갑자기 룸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약한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더 좋은 방으로 바꿔달라고 말이죠. 문제는 그 손님이 예약한 방은 이미 그분의 요구사항에 맞춰 준비된 최고급 객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더 좋은 방으로 바꿔달라고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직원이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약된 방이 그분이 예약한 가장 높은 등급의 방이라는 점을 알려드렸지만 그 손님은 전혀 듣지 않더군요. 통역도 없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마치 당연한 권리인양 더 높은 등급의 방을 요구했어요. 그 손님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고 저희 직원은 당황한 채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듯 로비에서 큰 소리로 항의를 이어갔죠. 그때 로비에 다른 손님들도 많았는데 그 상황이 너무 소란스러워져서 다른 손님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상황을 어떻게든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 달려갔고 그 손님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결국 업그레이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지만 그 과정이 참 쉽지 않았죠. 호텔에 중국인 손님들로 가득 차면서 이런 일들은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중국인 단체 손님들이 오면 룸 업그레이드나 특별 서비스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저희는 그 요구에 맞춰드리려 노력하지만 가끔은 호텔 규정상 들어줄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큰 소란이 생기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청결 문제는 정말 심각한 골칫거리였어요. 한 번은 청소 직원이 급하게 저를 호출한 적이 있었죠. 그날도 중국인 손님들이 체크아웃을 했고 청소 직원이 방을 정리하러 갔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방으로 가보니 문을 열자마자 방 안에 쌓인 쓰레기와 음식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먹다 만 과일과 포장지가 침대 위, 바닥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어요. 심지어 욕실에는 미처 치우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가 쌓여 있었고 욕조에도 쓰레기가 있었죠. 청소 직원이 한숨을 쉬며 저에게 이 방은 도저히 혼자 처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도 그 상태를 보고 당황했죠. 손님들이 단 며칠만 머물렀을 텐데 방 안은 마치 오랫동안 쓰레기를 쌓아둔 것처럼 엉망이었어요. 그날 저는 청소 직원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직원들을 불러서 그 방을 정리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후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청소 직원들 사이에서는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게 보였죠. 청소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길어지고 다른 방들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일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은 저희 호텔의 전체적인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손님들이 체크아웃할 때마다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새로운 손님을 위한 방 준비가 늦어지기도 했죠. 그 결과로는 저희 직원들 모두가 더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물론 모든 중국인 손님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손님들이 많다 보니 부정적인 경험이 계속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 예전 한국 손님들은 상대적으로 매너가 좋았고 호텔 규정을 잘 따르던 기억이 많아서 더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비단 저희 호텔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속해 있는 호텔 업계 동료들의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불만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죠. 주로 중국인 손님들의 비매너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청결 문제나 무리한 요구사항은 저희 호텔에서도 겪고 있는 일이었지만 다른 호텔들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매일같이 공유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제가 읽었던 글 중에 가장 경악스러웠던 것은 어느 호텔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일이었어요. 한 동료가 글을 올렸는데 중국인 손님이 호텔 정문 앞에서 대놓고 똥을 누웠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장난이겠거니 했어요. 아무리 손님들이 예의 없이 행동한다고 해도 그런 일은 상상하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글을 읽어보니 정말로 사건이 벌어진 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더군요. 직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어떻게 그 일을 수습해야 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 글을 읽고 나서 저도 한동안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어요. 우리 호텔에서도 청결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지만 그 사건은 정말 경악스러운 수준이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저도 고민이 많아졌어요. 저희 호텔업계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요즘에는 예전처럼 한국인 손님들로 북적이던 때가 그립다는 내용의 글들이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글들이 올라올 때마다 많은 호텔 종사자들이 공감하면서 댓글을 달고 서로 그때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예전에는 한국 손님들이 호텔을 자주 찾아줘서 호텔도 항상 바빴고 매너도 좋은 손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이 수월했던 기억이 많았죠. 지금의 현실과 비교하면 그 시절이 정말 평화로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제가 유튜브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영상 내용은 태국이 반환 운동을 하는 게 마땅하다는 식으로 한국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영상은 너무 자극적이었고 오로지 조회수를 노리고 만든 게 뻔했어요. 영상을 보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한국이 마치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모습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비난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 걸 알기에 더 화가 났죠. 솔직히 말해서 태국에서 일어난 반환운동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태국인들 스스로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요.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 가서 불법 체류를 하고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입국 심사를 강화했잖아요. 불법 체류자 문제로 한국이 규제를 강화하면서 입국 거부당하는 태국인들이 많아지자 그로 인해 불만이 커진 거죠. 사실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정당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머물다 보니 한국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한국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배척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진짜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한국을 비난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조회수를 얻는 걸 보니 정말 답답했어요.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영상이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죠. 거짓말 좀 보태자면 마치 태국 7천만 국민이 다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 영상이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 더욱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런 자극적인 영상 때문에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태국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리 스스로 잘못한 부분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한국을 욕하는 모습들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국을 비난하는 건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 영상에서는 우리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는 이유를 온전히 한국 탓으로 돌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불법 체류와 같은 문제가 태국인들 사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면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가 이해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말이죠. 하지만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오로지 한국이 잘못했다는 식으로만 몰아가니까 정말 태국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지경이었죠. 게다가 불법 체류에서만 문제가 끝나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면서 범죄에도 연루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약 밀매 같은 중범죄까지 관련된 사례가 있다고 들었을 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우리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한국에 가서까지 그런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저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태국 사람으로서 참 고개를 들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정작 그런 우리의 문제를 보지 않고 그저 한국을 탓하기만 하니까 그 상황이 더 답답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좋은 기억들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이 들고 한국과 태국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왜곡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무거운 소식을 들었어요. 저와 함께 오래 일해온 호텔업계에서 베테랑으로 인정받던 선배가 지배인으로 있던 호텔이 문을 닫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그 선배는 수년간 호텔을 운영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 호텔이 폐업하게 된 이유는 놀랍게도 중국인들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 호텔에서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호텔에 나쁜 소문이 퍼졌고 그로 인해 손님들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하더군요. 사건이 워낙 심각해서 결국 호텔의 평판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호텔이 중국 자본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호텔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호텔을 없애고 오피스 건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라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태국의 여행업계가 점점 중국 자본에 휘말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걱정스러웠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 중국 자본이 태국의 호텔과 관광업계를 장악해가는 것 같아요. 많은 호텔들이 중국 손님들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그들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이번에 그 선배의 호텔처럼 태국의 많은 호텔들이 중국의 자본에 휘둘리고 결국 태국 고유의 관광산업이 사라져버릴까봐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 선배와 통화를 했을 때 마지막으로 나눈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통화 말미에 서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세요? 바로 예전에 한국인 관광객이 그립다는 이야기였어요. 저희 둘 다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죠. 한국인 손님들이 많이 찾던 시절, 호텔은 늘 활기찼고 매너 좋고 친절한 손님들 덕분에 일하는 즐거움도 많았으니까요. 그때 그 선배도 참 안타까워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고 했어요. 태국 사람들 스스로가 반환 운동을 멈추고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이죠.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한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상태로는 우리에게도 이득이 없으니까요. 한국은 우리에게 소중한 파트너였고 그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태국 관광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태국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잘못된 반환 운동을 그만두길 바랍니다. 지금은 오해와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한국과 태국이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호텔도 다시 한국인 손님들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바라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수리는 한때 한국을 사랑하고 그곳에서 좋은 기억을 많이 쌓았지만 최근 태국에서 커져가는 반한 감정과 그로 인해 변해버린 현실 속에서 깊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았던 그녀였기에 지금의 상황이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수린의 바람은 단순합니다. 태국 사람들이 하루빨리 잘못된 반환 운동에서 벗어나고 한국과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